안녕하세요. 월200입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는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치 투자하면 떠오르는 투자의 대가가 있죠.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것은 기존 사업만으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안타까운 소식과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보다 재투자와 자사주 매입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고배당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당주 투자는 아마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투자 방식일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배당주를 투자할 때 맹목적으로 배당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배당주 투자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저도 주식을 하던 초기에는 매월 받는 월급으로 SK텔레콤과 JB금융지주 같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퇴직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시점을 대비해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었고 퇴직 때까지 잘 모아놓은 주식 배당금과 연금으로 노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4%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은 제 포트에 CJ제일제당 우선주밖에 없습니다. 제일제당 본주는 배당도 괜찮고 주가도 바닥인 것 같아서 트레이딩용으로 투자 중이고요. 배당주 투자는 먼 미래를 계획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긴 한데요. 저처럼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시드가 작을 때는 배당주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방법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주식이라는 게 맹목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저평가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고평가되는 시점에 팔아야 하는 거라는 걸 깨닫고는 지금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걸 즐기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을 말하는 거지 배당주 투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차곡차곡 모은 주식 배당금으로 내 노후 생활을 즐긴다. 이런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뒤에 물음표를 붙였잖아요. 지금부터는 고배당주에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미래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말은 은퇴하고 나서의 생활이 과거보다 더 길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될 거라는 건 다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은퇴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은퇴하고 나서도 내 포트폴리오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흔히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포트폴리오에 고배당주와 고수익 채권의 비중을 높이면 된다라는 것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수익률이 얼마가 되든 원금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서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가 이것을 안전한 은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투자자 켄 피셔의 말에 따르면 고배당주 투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고배당주를 잔뜩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최적의 자산 배분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나중에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어떤 난처한 상황에 몰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의 주요 카테고리들은 인기를 끌 때도 있고 소외될 때도 있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가 시장 주도권을 주고받듯이 소형주와 대형주도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주도합니다. 에너지, 기술, 금융, 원자재 등 주요 섹터들의 인기도 순환합니다. 때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소외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습니다. 고배당주 역시 이런 주식 카테고리 중에 하나일 뿐 배당주가 실적이 더 좋다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더 작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중간일 때도 있으며 형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부터는 배당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배당이 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더 낫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당은 단지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익을 재투자해서 주주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런 기업은 새 장비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경쟁기업이나 보안기업을 인수할 때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재투자하더라도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회사는 배당을 지급해서 주주가치를 창출하는데요. 고배당
고배당주가 바로 이런 주식입니다. 고배당 기업들은 이익 재투자보다 배당 지급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치주가 인기를 끌 때에는 고배당주도 인기가 많고,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실적이 저조할 때는 고배당주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가치주가 항상 더 나은 카테고리가 아니며 성장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도 하고, 또 어떤 카테고리도 항상 시장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한때 반도체와 인터넷 섹터가 그랬듯이 지금은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나머지 섹터들을 다 소외시키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가 변함없이 나은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나 수익률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배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배당을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퍼식스 가드 앤드 일렉트릭은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한 공익기업이지만 4년 동안 배당 지급을 중단했고, 2001년 30달러 초반이었던 주가는 2002년에 5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은행들도 2008년 신용위기 기간에는 배당을 삭감했었죠.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회사가 건전하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현금이 넘쳐나니까 건전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인데, 아닙니다. 퍼식스 가드 앤드 일렉트릭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배당 수익률이 과거에 지급한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배당 수익률 상승은 주가가 하락한 결과였고, 이후 배당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리먼 브로더스는 파산 몇 주 전인 2008년 8월에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은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주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얻는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 배당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배당주를 잔뜩 채우지 않고서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주식을 팔지 않으려고만 하는 건가요? 주식은 팔라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캠피셔의 말에 따르면 이른바 자가배당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최적의 자산 배분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을 빼내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사람들 대부분은 보유 주식 매도를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가배당 전략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배당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일부 현금 흐름은 배당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배당주에만 의존하다가 낭패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이든 은퇴가 임박한 사람이든 30, 40대 장년이든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보다 투자 총 수익률에 더 관심을 둬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에만 매달리면 배당주가 소외되거나 배당이 삭감돼서 은퇴 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고배당주 투자는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오랫동안 지급해 오면서 재무가 건전한 회사를 잘 고르면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고배당주 전략보다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캠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 나오는 고배당주 전략에 대한 캠피셔의 생각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배당주 투자에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로 투자 방법을 바꾼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공감이 갔던 부분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맹목적으로 배당주 투자에 올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배당주 투자를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